안녕하십니까. 원전 해체 공정에서 레이저 절단 작업 시 발생하는 방사성 에어로졸에 대한 특성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부터 컨클루전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제 연구의 목표는 레이저를 이용한 금속 절단 시 발생하는 방사성 에어로졸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절단 조건 하에서 에어로졸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이 연구를 통해 에어로졸의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과 아울러 에어로졸의 입자 크기 분포와 화학 조성을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측정한 결과에서 도출한 값들을 이용하여 예탁 유효 선량 계수를 계산한 뒤 ICRP에서 제시한 권고값과 비교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레이저의 다양한 절단 조건에서의 에어로졸 특성 변화를 반영한 선량 계수를 도출해냄으로써 내부 피폭 평가의 정확성을 더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전 해체 공정에서 효율적인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위해서는 절단 공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방사성 에어로졸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방사성 에어로졸은 작업자 내부 피폭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입니다. 방사성 에어로졸은 입자 크기나 화학적 조성 등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원전 해체 공정 중 절단 공정 시 발생하는 에어로졸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어로졸의 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절단 방법입니다. 다양한 절단 방법들이 있으나 그중 레이저는 다음과 같은 여러 장점들로 인해 원전 해체에 적용될 차세대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는 열적 절단임에 따라 아주 미세한 방사성 에어로졸을 발생시킵니다. 이는 작업자의 내부 피폭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절단 방법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레이저를 이용한 절단 작업 시 발생하는 에어로졸이 어떠한 물리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와 관련된 문헌조사를 통해 연구에 필요한 정보들과 이전 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본 연구가 가지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 피폭 평가에 사용되는 선량 계수를 결정함에 있어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ICRP에서 제시한 바이오키네틱 모델들은 선량 계수를 계산함에 있어 입자 크기 분포나 프랙셔널 업솔션, 그리고 업솔션 타입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절단하는 금속의 물성과 화학적 조성 등 금속의 특성들은 내부 피폭을 야기시키는 방사성 에어로졸의 입자의 방사능 분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입자 크기 분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이 밝혀졌고, 이를 통해서 질량 분포와 방사능 분포 간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헌조사를 통해서 이전 연구들의 한계점을 확인한 결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별점을 가집니다. 본 연구는 레이저 절단 시 발생하는 에어로졸 특성에 대한 연구로서 레이저에 특화된 연구라는 점에서 먼저 차별성을 가집니다. 또한 고해상도 측정 장비를 사용하였고, 아이소키네틱 샘플링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절단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실험의 재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사전 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다음과 같은 리서치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제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밀폐 절단 시험장치 내에서 스테인리스 강을 절단하고, 이를 에어로졸 샘플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흡입하고, 고해상도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흡입된 에어로졸을 포집합니다. 포집된 샘플은 ICP-MS 분석을 통해 화학 조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입자 크기 분포 및 핵종 분포를 파악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CMAD나 MMAD, AMAD와 같은 입자 크기를 대표하는 값들을 계산하여 내부 피폭 평가에 활용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6kW 이터비움 파이버 레이저를 절단 방법으로 선정하였고, 스테인리스 강을 절단 대상 금속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의 주요 핵종은 철, 크롬, 니켈, 망간이며 기타 핵종은 1% 미만의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 4가지 핵종에 대한 특성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절단 조건으로는 입자 크기 및 발생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인 절단 속도, 레이저 파워, 그리고 금속 두께를 선정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절단 조건들을 아래와 같은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익스페리멘털 셋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레이저 커팅 시스템 그리고 에어로졸 샘플링 시스템이라는 두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된 실험 장비들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해상도 측정 장비인 ELPI 장비의 임팩터 스테이지별로 에어로졸 포집을 위한 폴리카보네이트 필터를 부착한 뒤 그리즈를 도포합니다. 금속 시편을 드로스 포집함에 설치하고 블로어를 10분간 작동시켜 챔버 내 잔여 에어로졸을 제거합니다. 5분간 백그라운드 농도를 측정한 뒤에 금속 절단 실험을 진행하며 이때 발생한 에어로졸을 포집하게 됩니다. 절단이 종료된 이후에도 10분간 잔여 에어로졸 농도가 백그라운드 수준으로 떨어지는 보수적인 시간인 10분간 블로어를 지속 작동시킵니다. 실험이 종료된 이후에는 ELPI 장비를 이용하여 포집한 에어로졸 샘플을 추후 화학 분석을 위해서 코니컬 큐브에 보관하고 ICP-MS 분석을 진행합니다. 화학 분석을 통해 확보한 핵종 분포 등을 바탕으로 AMAD 값을 계산합니다. 이와 더불어 입자의 형태 그리고 밀도 등을 가정하고 ICRP에서 제공한 각종 데이터 등을 내부 선량 소프트웨어인 인바의 입력값으로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예탁 유효 선량 계수를 계산하고 비교합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는 입자 크기 분포, 핵종별 분포 및 에어로졸 특성이 내부 피폭 평가에 미치는 영향 순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입자 크기 분포와 관련된 실험 결과입니다. 시편 두께 및 레이저 파워별 절단 속도를 다르게 하여 절단한 결과 에어로졸 총 수농도는 절단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입자 크기를 대표하는 값 중 하나인 CMAD의 경우 레이저 파워 및 절단 두께의 비율에 따라서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레이저 파워가 금속 두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OE 커팅 그룹으로 분류된 결과들은 절단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입자 크기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고, 레이저 파워가 금속 두께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AE 커팅 그룹이라고 칭해지는 결과들에 대해서는 절단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입자 크기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일정한 금속 두께에 대해서 레이저 파워와 절단 속도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입자 크기는 커지지만 발생량은 줄어드는 경향성을 나타내었습니다. 다양한 절단 조건 중에 레이저 파워 3kW, 금속 두께 30mm에서 절단 속도를 다르게 하여 실험한 케이스들에 대해서만 ICP 분석을 별도로 진행하였습니다. 입자 크기를 대표하는 값 중 하나인 MMAD의 경우 절단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총 발생 중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분당 40mm 절단 속도에서 MMAD가 가장 큰 값을 보였으며, 이는 입자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질량이 증가하고 질량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석의 전반적인 결과는 ELPI 장비를 통해서 확인한 수농도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종 분포의 경우에는 에어로졸 입자를 구성하는 화학 성분 역시 스테인리스강을 구성하는 성분의 비율과 동일한 순위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망간의 비율이 기존에 있었던 1.4% 비율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6.3%에서 8.5%까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망간의 증기압이 타 핵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음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헌 주사를 통해서 AMAD와 MMAD는 같다는 가정을 세우고 이를 이용하여 예탁 유효 선량 계수를 계산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는 ICRP에서 권고하는 값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값이 도출됨에 따라 ICRP의 권고값을 맹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실제 예상 피폭량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절단 조건에서의 에어로졸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절단 조건에 따라 입자 크기 및 발생량의 경향이 달라지고, 이는 절단 금속의 두께에 따라 에어로졸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절단 조건을 모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에서 산정하지 않은 절단 물질의 종류, 그리고 레이저 보조가스 압력과 같은 에어로졸 특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저 절단 기술을 원전 해체 공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절단 조건을 최대한 많이 선정하여 이에 따른 에어로졸의 특성 변화를
보다 세밀히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절단 대상의 최적화된 절단 조건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내부 설량 평가의 정확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작업자 및 환경 그리고 대중의 안전, 더 나아가서는 원전 해체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